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8살의 김현수라고 합니다. 저는 3년 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재혼을 했습니다. 제 아내 지영은 45세, 그리고 각자 전혼해서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의 딸 수민이가 있고, 아내는 고등학생인 아들 준혁이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가정을 만들기로 결심했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 녹록지 않았던 것이죠. 결혼식 날, 우리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지만 아이들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수민이는 최대한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준혁이는 사진 촬영을 거부하며 어딘가 불만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했지만, 아이들에게는 어쩌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뒤바뀌는 충격적인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빠, 이게 진짜 해야 하는 일이야. 결혼을 준비하며 수민이가 물었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저는, 물론이지, 너도 엄마가 필요하잖아. 라고 답했지만 돌아보면 수민이는 엄마가 아니라 저만을 필요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준혁이 역시 엄마를 다른 남자와 나누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에게 재혼은 또 다른 상실의 과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본격적으로 네 식구가 한 집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새로운 가정은 어색하고 불편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집에서 마주치는 순간에도 인사 없이 각자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일이 잦았고, 저녁 식사 시간에도 서로의 눈을 피하며 조용히 밥을 먹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엄마와 아빠가 재혼한 것이지 자신들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지영이 수민에게 말을 걸었지만 대답 대신 들려온 건 의자 끄는 소리였습니다. 수민아, 오늘 학교 끝나고 같이 간식 먹을래? 내가 좋아하는 와플 가게에서. 됐어요. 수민이는 대답을 마치자마자 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영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시간이 필요한 거겠지. 지영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나는 그 말 속에서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노력하고 있었지만 아이들은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반면 준혁이도 저와의 관계에서 벽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주말 아침 산책을 제안하며 말을 걸었을 때였습니다. 준혁아, 오늘 날씨 좋은데 같이 공원에 갈래? 내가 좋아하는 농구장도 들릴 수 있고. 괜찮아요. 친구랑 약속 있어요.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말투에서 나와 어울리고 싶지 않다는 감정이 묻어나왔습니다. 결국 우리는 4명이 함께 살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따로따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작은 균열들이 점차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가끔은 이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만간 더욱 깊은 갈등과 마주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된 이유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수민이와 준혁이 두 아이 모두 각자의 삶에서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수민이는 어릴 적 부모의 이혼을 겪으며 아빠인 나만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엄마와 떨어져 지낸다는 것은 그녀에게 엄청난 혼란과 슬픔을 안겨주었고, 나는 그런 수민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엄마가 아닌 다른 여자가 집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수민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녀에게 지영은 엄마가 아니었고 그렇다고 쉽게 친해질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반면 준혁이는 엄마와 단둘이 살아오며 엄마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어릴 적 아빠가 가족을 떠나며 그는 엄마의 곁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여겼고, 다른 사람이 엄마를 차지한다는 생각이 그에게는 위협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처음엔 우리가 가족이 되기 위해 노력하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풀릴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기대와는 달리 서로를 향해 벽을 쌓기만 했습니다. 특히 단순한 생활 방식의 차이가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이제 방 청소는 각자 맡아서 하는 게 어때? 집도 같이 쓰는데 말이야. 지영의 제안에 수민이가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가족이니까 제 방에 마음대로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지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그저 가족으로서 함께 집을 가꾸자는 의미였지만 수민이는 그 말 속에서 억지스러운 가족애를 강요받는 느낌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반면 준혁이는 저와 식사하는 것조차 꺼려했습니다. 엄마, 나 그냥 내 방에서 먹으면 안 돼. 아니야, 다 같이 모여서 먹어야지. 그러나 그는 끝내 고개를 숙인 채 식탁에 앉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지영이 아무리 대화를 시도해도 아이들은 무언의 벽을 세우며 서로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실수는 너무 빨리 가족이 되려 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에게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준비되지 않은 관계를 강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들은 점점 더 멀어졌고 그 갈등의 골은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저녁 식사 자리였다. 식탁 위에는 지영이 정성껏 준비한 반찬들이 가득했지만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수민이는 젓가락을 대지 않은 채 핸드폰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고 준혁이는 마지못해 숟가락을 들고 있었다. 수민아, 많이 먹어. 내가 좋아하는 계란찜도 만들었어. 지영이 조심스럽게 건넨 말에 수민이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대답했다. 됐어요. 배 안 고파요. 준혁이도 말없이 밥을 먹다가 갑자기 수저를 내려놓았다. 엄마, 나 그냥 내 방에서 먹으면 안 돼. 지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가족끼리 밥은 같이 먹는 거야. 잠깐만 앉아 있어 줄래? 그냥 나가서 친구들이랑 먹을게요. 준혁이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자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다. 준혁아, 너 지금 무슨 태도야? 내 엄마가 너 위해서 준비한 건데 그렇게 무례하게 굴면 되겠어. 그 순간 수민이가 비웃듯 말했다. 됐어요, 아빠. 애초에 우린 가족도 아닌데 왜 굳이 같이 밥을 먹어요? 그냥 각자 알아서 살며 난 돼요. 수민이의 말에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지영의 눈빛이 흔들렸고 나는 두 손을 꽉 쥐었다. 준혁이는 아무 말 없이 방문을 닫아버렸고 수민이도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식탁에는 차려진 음식들만 남아 있었고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영은 힘없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게 정말 맞는 걸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우리 모두 지쳐가고 있었다. 서로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돌아오는 건 날 선 반응뿐이었다. 이대로라면 우리의 가정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도 없었다. 아직 우리에게 남은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으며 나는 다음 대책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얼어붙었다. 아이들은 서로 말도 섞지 않았고 지영과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이를 좁힐 수 없었다. 아침마다 각자의 방에서 나와 무표정한 얼굴로 출근과 등교를 했고 저녁이면 모두가 문을 닫고 각자의 세계로 사라졌다. 어느 날 밤 결국 터지고 말았다. 그냥 이 집에서 나가고 싶어요. 수민이가 고함쳤다. 준혁이도 맞장구 쳤다. 저도요. 숨이 막혀요. 지영이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니 우리가 왜 가족이 될 수 없는 건데.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더욱 악화되었다. 수민이는 늦은 밤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준혁이는 말없이 방문을 걸어 잠갔다. 나는 불안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지영은 점점 더 초췌해졌고 우리 가정은 끝없는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듯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함께 대화할 기회를 만들기로 했다. 가족 상담을 받아보자는 지영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아이들도 마지못해 동의했다. 하지만 상담을 받으며 오히려 새로운 갈등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수민이는 나에게 어린 시절 엄마의 빈자리를 제대로 채워주지 못했다고 말했고, 준혁이는 내가 그의 인생에 개입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나는 그제야 아이들이 단순히 우리가 재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불편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상처를 여전히 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이들과 함께 상담을 받은 후 나는 수민이와 따로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우리는 한강 공원에 앉아 있었다. 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왔지만 분위기는 더 차가웠다. 수민아, 너 솔직하게 말해도 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수민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빠, 난 그냥 우리 가족이었던 시간들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불안해요. 엄마가 떠났을 때도 그래도 우린 둘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가 점점 혼자가 되는 것 같아.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나는 수민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내가 그렇게 느꼈구나.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내 생각만 했던 것 같아. 하지만 넌 절대 혼자가 아니야. 난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그리고 지영도 너를 가족으로 생각해.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 다 같이 노력해보자. 그날 이후 나는 준혁이와도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다. 준혁이는 여전히 나를 경계했지만 함께 농구를 하러 가고 게임을 하면서 서서히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러나 갈등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수민이는 여전히 지영에게 거리감을 두었고 준혁이도 나와 자연스럽게 대화하지 못했다. 하지만 적어도 서로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한 걸음 나아간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영이 조심스럽게 내게 말했다. 현수 씨, 우리 여행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네 명이서 진짜 가족처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요. 나는 잠시 고민했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아이들도 우리도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가보자. 이번엔 정말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함께하는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여행이 새로운 위기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우리는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처음으로 같은 공간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시간을 보내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여행은 순탄치 않았다. 이동하는 차 안에서부터 수민이와 준혁이는 서로 말 한마디 섞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그냥 집에서 쉬면 안 돼요. 수민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여행이 가족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준혁이도 맞장구 쳤다. 나는 운전대를 잡은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번 여행이 정말 가족을 하나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아직도 우리는 갈 길이 멀어 보였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조용한 해변가의 작은 펜션이었다. 날씨는 맑았지만 우리 가족의 분위기는 여전히 흐렸다. 짐을 풀고 나서도 각자 방으로 흩어졌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는 시도는 계속 무산되었다. 저녁이 되자 지영이 식탁을 정리하며 말했다. 오늘 저녁은 바비큐 파티 하기로 했잖아요. 같이 준비해 볼래? 수민이는 대답 없이 휴대폰을 바라보았고 준혁이는 이어폰을 끼고 있었다. 지영이 다시 한번 밝게 말했다. 도와주면 내가 좋아하는 스테이크 구워줄게. 준혁아, 됐어요. 배 안 고파요. 준혁이는 무뚝뚝하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수민이도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냥 배달시키면 안 돼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너희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가족끼리 여행 온 게 그렇게 싫어. 수민이가 내 말을 듣고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다. 가족끼리요? 아빠,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난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 말에 지영의 얼굴이 어두워졌고 나는 말문이 막혔다. 준혁이도 다시 거실로 나와 한마디 덧붙였다. 애초에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잘못 아닌가요? 우린 그냥 남이에요. 지영은 조용히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고 나는 화가 나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렇게까지 노력해야 하나? 그날 밤 나는 깊이 고민했다. 우리가 이대로 가면 정말로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나는 아이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우리 오늘 하루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자. 억지로라도 같이 시간을 보내자. 하루만이라도. 아이들은 마지못해 동의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바닷가로 나갔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물놀이를 하며 조금씩 웃음이 나오기 시작했다. 지영이 아이들에게 장난을 치자 수민이도 웃었고 준혁이도 처음으로 나에게 농담을 던졌다. 그날 밤 우리는 모닥불을 피우고 함께 둘러앉았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수민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빠, 난 아직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노력은 해볼게요. 준혁이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아직 어색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나는 미소를 지었다.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았지만 최소한 우리는 한 발짝 나아가고 있었다. 이 여행이 우리 가족을 완벽하게 만들진 못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시작한 것이다. 여행의 마지막 날, 우리는 함께 근처의 유명한 산을 등산하기로 했다. 이번 여행에서 가장 큰 도전이었다. 하지만 출발부터 분위기는 묘했다. 꼭 등산까지 해야 해요. 그냥 카페에서 쉬면 안 돼요. 수민이가 불만스럽게 물었다. 조금만 참아. 정상에 가면 정말 멋진 풍경이 펼쳐질 거야. 지영이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등산이 시작되자 예상치 못한 갈등이 터졌다. 준혁이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저 내려갈래요. 재미도 없고 힘들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여기까지 왔는데 끝까지 가야지. 가족끼리 함께하는 시간이잖아. 그러자 준혁이가 버럭 소리쳤다. 그러니까 싫다고요. 왜 자꾸 가족이랍시고 강요하세요? 진짜 짜증나요. 수민이도 한숨을 쉬며 가세했다. 솔직히 저도 지쳤어요. 그냥 각자 시간을 보내면 안 돼요. 갑자기 공기가 싸늘해졌다. 지영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고 나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다. 이 여행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 거라고 기대했는데 오히려 더 멀어지는 느낌이었다. 그때 지영이 조용히 말했다. 그럼 각자 원하는 대로 하자.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줘. 가족이란 건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냥 기다린다고 가족이 되진 않아. 그 말에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무언가를 곱씹는 듯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다. 하지만 나는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등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차 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모두들 각자 창밖을 응시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우리가 이 여행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했는지조차 잊어버린 듯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다면 더 이상 억지로 가족이 되자고 강요하지 않을게. 하지만 한 가지만 말하고 싶다. 가족은 서로를 선택할 수 없지만 함께하는 순간들을 만들어갈 수는 있어. 수민이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나와 함께했던 모든 시간들, 우리가 가족이었던 순간들은 의미 없던 거였어. 준혁이 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지금 느끼는 혼란과 불만,
나도 이해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계속 벽을 쌓으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야. 준혁이는 입술을 깨물며 창밖을 바라봤다. 수민이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그 누구도 쉽게 대답하지 않았다. 펜션에 도착한 후에도 침묵은 이어졌다. 그러다 갑자기 수민이가 천천히 내게 다가와 물었다. 아빠, 진짜로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녀의 눈을 마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시간이 걸리겠지. 하지만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원한다면 천천히라도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 그날 밤, 지영과 나는 아이들이 잠든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가 조용히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너무 서두르지 말자. 결국 중요한 건 시간이야.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 여행이 완전한 화해를 이루진 못했지만 적어도 우리는 조금씩 서로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어쩌면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는 시작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여행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생활했다. 하지만 그 어색함 속에서도 작은 변화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수민이는 저녁 식사 준비를 돕기 시작했다. 아빠, 이건 어떻게 해요? 라며 사소한 질문을 던졌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대화의 시작이 되었다. 준혁이는 어느 날 내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저씨, 아니 아빠, 농구 한 게임 하실래요? 나는 그 말이 주는 의미를 곱씹으며 미소 지었다. 지영도 변화를 느꼈는지 아이들을 위한 작은 이벤트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번 주말엔 같이 영화 한 편 볼까? 처음엔 어색해하던 아이들도 결국 옆자리에 앉아 함께 웃으며 화면을 바라봤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가족이 되는 첫걸음이었다. 여행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생활했다. 하지만 그 어색함 속에서도 작은 변화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수민이는 저녁 식사 준비를 돕기 시작했다. 아빠, 이건 어떻게 해요? 라며 사소한 질문을 던졌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대화의 시작이 되었다. 준혁이는 어느 날 내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저씨, 아니 아빠, 농구 한 게임 하실래요? 나는 그 말이 주는 의미를 곱씹으며 미소 지었다. 지영도 변화를 느꼈는지 아이들을 위한 작은 이벤트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번 주말엔 같이 영화 한 편 볼까? 처음엔 어색해하던 아이들도 결국 옆자리에 앉아 함께 웃으며 화면을 바라봤다. 서서히 다가오는 가족의 온기. 며칠 후 퇴근하고 돌아오자 수민이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다. 나는 놀란 표정으로 다가갔다. 무슨 일이야? 웬 요리? 수민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엄마가 해주던 김치볶음밥 생각나서 따라 해봤어요. 그녀의 말에서 엄마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나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저릿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였다. 그래, 같이 먹을까? 냄새는 아주 좋아 보이는데. 우리는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식탁에 앉아 음식을 나눠 먹었다. 준혁이도 수저를 들며 말했다. 생각보다 맛있네. 수민이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생각보다. 원래 요리 잘하거든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웃었다. 어느 날 밤 거실에서 지영과 함께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현수 씨, 이제야 조금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애들도, 나도.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지.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어디야. 지영은 미소를 지었다. 맞아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특히 수민이가 저를 멀리할 때마다 제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고민 많이 했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까지 잘해왔어, 지영아. 우리 모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야. 그때 복도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다. 수민이었다. 그녀는 머뭇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기, 내일 주말인데 같이 쇼핑 가실래요? 지영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 너랑 쇼핑 가도 돼. 수민이는 부끄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냥 필요한 것도 있고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나는 지영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감격스러운 듯이 수민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수민이도 살짝 웃으며 말했다. 근데 저한테 이상한 옷 사주면 안 돼요. 지영은 웃음을 터뜨렸다. 알겠어, 우리 공주님. 그 순간 나는 가족이라는 것이 서서히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느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이제 우리는 서로를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이었다. 다음 날 쇼핑을 다녀온 지영과 수민이는 한층 더 가까워진 모습이었다. 지영이 손에 든 쇼핑백을 보여주며 말했다. 수민이가 직접 고른 옷들이야. 정말 예쁜 걸 잘 고르더라니까. 수민이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렸지만 미소를 숨길 수 없었다. 준혁이도 장난스럽게 말했다. 우리도 다음엔 농구용품 쇼핑 가요. 아빠도 같이 가고. 나는 그 말을 듣고 활짝 웃었다. 좋아. 농구공 하나 새로 장만해야겠네. 그날 저녁, 우리는 처음으로 온전한 가족의 느낌을 받으며 함께 저녁을 먹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자리 잡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대화도 늘어났다. 지영은 식사를 마친 후 말했다. 우리 다음 주말엔 가족 사진 찍으러 갈까? 오래간만에 다 같이 남기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아이들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결국 수민이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준혁이도 덤덤하게 말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어렸다. 뭐, 한 번쯤은 괜찮겠죠.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우리는 점점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다음 주말, 우리는 약속한 대로 사진관을 찾았다. 카메라 앞에서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아이들도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웃음이 터져 나왔다. 가족 사진을 찍은 후 우리는 근처의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제 진짜 가족 같아요. 수민이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다. 우리 원래 가족이었어. 다만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야. 지영은 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준혁이도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뭐, 이제는 나쁘지 않아요. 나는 그 말이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라는 걸 알았다.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저녁이 되자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고 거실에서 함께 영화를 보기로 했다. 소파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팝콘을 나누어 먹으며 우리는 어느새 자연스럽게 어깨를 맞대고 있었다. 이번엔 무슨 영화 볼까? 지영이 묻자 준혁이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가족 영화로 하죠.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그 말에 우리는 모두 웃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우리의 재혼 가정은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몇 달 후, 우리는 가족으로서의 일상을 점점 더 즐기게 되었다. 주말이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저녁 식사는 늘 식탁에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먹었다. 어느 날, 수민이가 말했다. 아빠, 이제 우리 가족 여행 한 번 더 가요. 이번엔 정말 제대로 계획해서.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놀란 듯이 웃었다. 여행이 그렇게 힘들다더니 이젠 가고 싶어. 수민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때랑은 느낌이 다르니까요. 이번엔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준혁이도 맞장구 쳤다. 맞아요. 이번엔 농구장 있는 리조트로 가요.
지영은 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나는 가족들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함께 또 다른 추억을 만들어 보자.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수민이는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준혁이도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적극적으로 공유했다. 아빠, 저 이번 학기에 미술 대회 나가보려고요. 지영 이모, 아니, 엄마가 도와주기로 했어요. 나는 그 말에 감동하며 말했다. 와, 정말 좋은 생각이다. 엄마랑 같이 준비하면 더 멋진 작품이 나올 거야. 준혁이도 씩 웃으며 말했다. 저도 농구팀 주장 맡게 됐어요. 이번 시즌엔 꼭 우승할 거예요. 지영은 기쁜 얼굴로 말했다. 너희들 정말 대단하다. 항상 응원할게. 그날 밤, 나는 아이들이 깊이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지영과 함께 창가에 서 있었다. 현수 씨, 우리 정말 가족이 되었네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그래,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 가야지. 우리 가족은 서로를 진정으로 받아들이며 성장해 가고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어색한 가족이 아닌 함께 미래를 꿈꾸는 진짜 가족이었다. 여러분, 가족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한 공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결국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릴게요.